조선왕조실록 고급 3편 세조 두 번째 이야기, 수양대군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변기도와 권력자. 단종이 즉위하자 왕권의 대표로서 장씨를 단종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보호자라고 말하였고, 무신 세력을 양성하여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평대군 계열이 먼저 손을 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1453년에 개유정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신권을 억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왕족과 성리학자들의 지지를 획득한다. 이후 장하권, 제조 등을 역임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어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한 명의 골남 등과 공모하여 홍윤성, 홍달손 등의 병력을 동원하므로 문정의 고명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인, 절제, 김종서, 정본 등을 죽이고 10월 10일 아우 안평대군을 광화도에 유배시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겸한 뒤 스스로 영의정 부사 겸 섭정이 되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1454년 단종 3년 3월 농공 행상을 정하여 정량공신을 책정하고 자신은 분충장이 광복 보조 정책 정량공신 1등관에 서훈하였다. 그뒤 안평대군의 양가의 재산을 정몰하고 정량대군 부인 성씨 등을 배출시킨 뒤 안평대군의 가족 측근들을 노비로 삼았다. 이후 안평대군의 처형을 유도하여 탄핵, 그해 10월 19일 강화도 배소에서 사사한 뒤 실권을 장악했다. 3월 말에는 스스로 중해 병마도통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고, 이어 동생 금성대군과 단종의 보호자로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을 양육했던 해빈양씨 등이 그의 실권에 반발하였으나 훈신들의 추대로 1455년 음력 2월에 결국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밀어냄으로써 조선의 새 왕으로 등극하였다. 바로 해빈양씨와 금성대군이 서로 결탁하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한 뒤 가산을 몰수시키고 해빈양씨도 충청도 천풍으로,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 보냈다. 또한 영풍군은 예안으로 유배된 후 6월 27일에는 임실로 입배되었다가 청풍으로 위리 안치시킨다. 한남군은 6월 11일에 금산에 유배 보냈다가 아산에 입배되었으며, 세조 2년인 1456년 음력 6월 27일 함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같은 해 1455년 12월 17일 해빈양씨를 교수형에 처한다. 즉위 이후, 즉위 초반. 즉위 초 그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중앙 집권을 추진한다. 세조는 먼저 비대해진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신하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한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가급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를 확정, 각 영로를 개정하여 찰방을 신설, 예문관의 장사를 간행했고, 각도의 거진,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각지의 수령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되 백성들에게 수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팔도의 관철사가 일부 작은 현의 현감, 현령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현령과 현감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영의정, 자의정, 우영 등의 삼정승과 자창성, 우창성이 육조 판서들을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 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 판서들의 결재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조 참판인 하의주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세조는 하의주의 재주와 신념을 아껴 그에게 여러 번 교서를 내려 부름을 받아 예조 참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뜻은 실제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복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두고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의주는 세조의 강권 정치에 맞서다가 왕의 노염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또 세조가 즉위하자 왕권 강화제
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서사제를 대신하여 육조와 간장 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기하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금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치에 반대하고 고대 준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의제는 즉위 초 세조가 역대 병료와 병서 편찬을 도운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한 것을 반대하였다. 단종 즉위 초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역대 병료와 병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행전 학사의 풍계를 승진시키려고 하였다. 역대 병료와 병서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 사업은 집현전의 본래의 업무이므로 풍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풍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 없고, 그리고 종신의 신분으로 사언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 직제하게 전보되었다. 한명회를 시켜서 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향소 부국 제도를 폐지한다. 한명회는 5가구를 한 개의 통으로 묶는 오가 작통법과 다시 5개의 통을 한 개의 리로 하고 몇 개의 리를 면으로 하는 면리제를 창안하여 세조에게 건의한다. 오가 작통법으로 세금의 납부가 수월해졌고, 세금 납부를 피하여 달아난 자들에게 같은 통과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다. 오가 작통법은 조선 말까지 유기되었으나 면리제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된다. 두 번의 단종 복위 사건과 대숙청. 1455년 7월 25일 승천제도 열문 영무의 존호를 받았다. 이후 그는 14년간 왕위에 있었다. 1453년 10월 25일 함길도 종성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으나 부하들이 이징옥을 배신하는 내분으로 쉽게 토벌을 했다. 1456년 2월 단종을 보위시킬 목적으로 성산문 등의 거사를 도모하다가 세조의 측근인 정찬손의 사위 김질의 밀고로 일망타진되었다. 세조가 즉위한 이듬해 1456년에 성상문, 박팽년, 유성원, 하위지, 이계, 김문기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무인들은 연회 때 벼른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 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한다. 1456년 6월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보한 한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에 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된 자들을 비롯한 그 일족 600여 명을 처형하고 유배에 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사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상가나 외주로 유배를 보내는 등 대숙청을 감행한다. 그 후 1457년 9월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 운동을 세운다. 이렇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음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과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다. 이후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이를 단종 보위 사건으로 숙청된 사유신에 비하여 생육신이라 한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단종에게 죽음을 내렸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다. 살인파의 등용. 한편 사육신과 관련된 자들, 집현전 학사들이 대대적 숙청과 함께 생육신 등의 문사들조차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낙향 시골과 야산에 응거한다. 사육신 등을 처형한
문사들을 억압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는 정몽주의 후손들과 문도 등을 발굴해서 등용한다. 이때 김숙자와 김종직 역시 등용되는데 이들이 정계에 진출 이후 향촌에 응가하던 살인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김종직은 세조에 의해 등용되었으면서도 후일 조의 제문을 지어 세조의 반정을 조롱했고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의 학파는 세조의 반정을 찬탈로 규정하고 조롱하였으며 이는 훗날 김일손이 무오사화 때 처형당한 원인이 되었다. 세조 측이 초반에는 사림의 세력은 미약하였으나 손자인 성종대의 사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정파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내정가가 외치 세조는 먼저 신하들과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조는 관제 개혁과 신하들의 기관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업의 군사를 오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를 확정, 각 영로를 개정하여 찰방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도의 거진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1457년에는 동국 통감, 국조 보감 등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법전 편찬과 서적 편찬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원군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화 사업을 펼쳐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1459년 신숙주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타이르게 했고 경고를 듣지 않자 토포사를 보냈다. 또한 이에 아버지 세종대왕과 장남 의경 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올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듬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1461년에는 강경도감을 신설하여 불경을 간행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온각경을 편찬하게 하고 온각사를 창건했다. 또한 과전을 폐지하고 직전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군형 인지의를 친히 제작하여 토지 측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그가 며느리뻘인 기인곤씨와 소훈 윤씨를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 돌았다. 권기인과 윤소훈은 세조의 장남 의경 세자의 후궁들이었다. 김일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초에 실었다가 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김일손 자신도 희생되었다. 김일손은 기인곤씨의 조카이자 양자 허반에게서 들은 것을 사초에 기록하였는데 연산군은 사초 기산 중에 권기인은 바로 독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분부를 받들지 아니하였다는 구절과 세조는 소훈 윤씨에게 많은 전민과 가사를 내렸고 항상 어가가 따랐다는 사초 내용을 구실 삼았다. 서적 간행 지원 세종 사후 세조 때 다시 활판 인쇄술이 활기를 띠고 서적의 보급이 재확산되었는데 활자를 주조 보급하여 활판 인쇄와 서적 출간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출판 사업 중에 법, 하경, 금강경 등 대장경을 인사하여 유포함으로써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역사 관련 서적을 편찬, 재간행, 중수하고 이를 반포하여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필독을 공고하여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국조보감의 편수, 동국토감의 편찬, 경제육전의 정비 등의 일련의 편순편차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오륜록, 역학계몽도해, 주역구결, 대명률 강해, 금강경 언해, 동국지도, 해동성시록 등의 편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461년 세조 7년에는 자신의 친필로 대불정렬의 밀인수 증료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간행하였다. 주자에서에서 세조의 친필과 강희안의 필적을 바탕으로 의례자와 한글 활자로 인출한 책으로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과 조선 초기 활자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대불정렬의 밀인수 증료 의제 보살 만행 수능 엄경은 후일 보물 제 1520호로 지정된다. 불교 경전과 불교 관련 서적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 확산되었으며 흥민정음으로 된 책들 중에서 불경, 불서들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만년, 현덕왕후 부관 참시
1457년 6월 음력 6월 갑자기 악몽을 꾸고 형수 현덕 왕후의 묘를 파헤쳐 부관 참시한 뒤 폐서인시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전설과 야사가 나왔고 세조 사후 희극 작품의 소재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야사는 1457년 아들 덕종, 의경세자가 일찍 죽자 세조가 아들 단종의 죽음의 한을 품은 문종비 현덕 왕후의 혼령이 사주한 것이라 착각하여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집어 꺼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낭설이다. 덕종이 사망한 것은 1457년 음력 9월 2일로 오히려 단종 1457년 음력 10월 21일보다 한 달 먼저 사망했다. 또한 한덕 왕후가 세조 시긴 1457년 음력 6월 26일에 서인으로 격하되었지만 또 그것 또한 현덕 왕후의 어머니인 동생인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처형당해 현덕 왕후 1457년 음력 6월 26일 폐서인 현덕 왕후가 아버지 곤전 1456년 음력 7월 7일 폐서인 함께 연좌된 것이었다. 폐선이 된 왕후의 능은 평면의 격에 맞도록 작게 재소송됐고 제사 또한 지내지 않게 된다. 이후 중종 때부터 현덕 왕후의 연좌제 적용이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1513년 음력 3월 12일에는 중종이 현덕 왕후를 1699년 음력 7월 15일에는 숙종이 현덕 왕후의 아버지 곤전을 명예 회복시키게 된다. 문둥병. 세조는 피부에 고름이 생기다가 문둥병으로 이어졌다. 전설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의 언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며 침을 뱉은 이후로 병증이 심해졌다 한다. 어이들도 치료를 못하자 그는 치료를 위해 온천욕을 즐겨 다녔으며 아산의 온양온천 등에 행궁하기도 했다. 한 번은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몸이 가려워 혼자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는 동자승이 있어서 등을 밀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행여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상감 옥체에 손을 대고 흉한 종기를 씻어드렸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니 동자송이 미소를 지으며 잘 알겠습니다. 상가께서도 후일에 누구를 보시든지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칭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과 함께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현재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에는 세조가 보았다는 목조 문수동자상이 있다. 불교의 기의. 만년의 세조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고 악몽을 계기로 불교에 기할 결심을 한다. 시중에는 그의 아들 의경세자가 낮잠을 자다가 가위 눌림으로 죽은 것도 현덕 왕후의 온원이 죽인 것이라고 낭설이 떠들기도 했다. 세조는 오랜 악몽에 시달렸고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의 불교 기의는 유교 성리학을 국교로 하는 조선의 국가 이념, 개구 이념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의 불교 기의에 항의하여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학자들과 훈구 유학자들은 연명 상소와 사퇴 등으로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으나 세조의 만류로 무마되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당시 금지한 불교 금지령을 완화시켜 양반 사대부들 중에도 불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조는 여러 불당의 중수와 창건을 지원하였다. 훈구파 공신들과 살인파 신진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당을 지었고 원각사와 실력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종사 등의 중건을 지원하기도 한다. 강원도의 월정사, 상원사 등에도 적극 시주 후원하였고 파주 보광사, 남양주의 수종사와 양편 용문사, 합천의 해의사 등도 그가 후원하는 사찰들이었다. 그가 지원하던 사찰 중에는 경기도 양주 송천리의 웅길산 수종사도 있었다. 그런데 수종사는 세조가 죽인 자신의 동생 금송대군 유가 시주해 세운 곳이기도 하다. 세조가 수종사를 다시 중건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세조는 유점사를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으로 정하였으며 조선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금강산에 와서 장안사, 표운사, 정량사 등을 둘러보며 매년 쌀 100섬과 소금 50섬을 금강산의 사찰들의 시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이를 세헌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206섬으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토지와 노비, 살림 등을 금강산 사찰들에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그의 사후 금강산에 있는 병원사에 그의 영정이 보완되기도 했다. 합천 해인사도 그의 영정이 보완되었는데 해인사의 영정은 1458년 7월 28일 윤사로 조성문 등을 해인사 행향사로 임명해 해인사에 파견할 때 윤사로와 조성문의 건의로 해인사의 무명 승려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해인사 영장은 2000년대까지도 전하고 있다. 왕자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불교는 왕실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하는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필요했다. 세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호국성에 대해 근거한 국가 민족의식의 고양을 통해 국반력과 집권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온각사를 세우고 월인 속보를 간행하였다. 1461년에는 강경도감을 설치해 많은 불경을 구격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말년 1467년 한경도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카 기성군을 파견하여 병정케 하고 강순을 파견하여 건조위 여진족을 토벌하였다. 그는 무장들을 신뢰하여 기성군, 남이, 강순 등을 측근해 두었는데 이들에 대한 총애의 반감을 품은 왕세자는 즉위하자마자 이들을 모두 숙청하였다. 만년의 조카 단종을 내쫓다 못해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불교에 기했다고도 한다. 왕위를 차탈한 행위가 유교의 시각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만큼 세조의 불교 융성 정책은 유교적 입지가 약했던 세조 나름의 성리학자 견제 수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일반적인 역창이나 종기 정도로 여겼지만 그의 피부병은 피부가 썩들어가는 나병이었다. 1468년 세조는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한명의 및 신숙주, 구치관 등을 불러 그들에게 왕세자를 잘 보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음력 9월 7일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 날인 8일에 승하하였다. 바로 명나라 고부사신 황중 김계박을 파견하여 그의 12월 해장이라는 시로를 받아왔다. 당시 나이 향년 52세다. 사후 그의 사후 단종을 암군으로 보고 그가 가당성 있게 반정을 일으켜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성종 때부터 살인파가 본격 정계에 진출하고 도학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10년대까지도 사사로운 탐욕으로 어린 조카를 배출한 폭군 비정통 군주로 평가되었다. 능은 경기도 양주의 광릉이다. 광릉 후에 정의왕후가 안장될 때 동원 이강형의 본군으로 조성된다. 본래 빈청에서는 묘호로 신종, 예종, 성종 셋을 추천했으나 아들인 예종이 나라를 중흥한 공을 표현해야 한다며 세조를 제안했고 이대로 정해졌다. 또한 원래 추천된 시호는 열문 영무 신성 인효인데 예종의 의견을 토해 승천제도 열문 영무 지덕 윤공 성신 명예 의숙 인효로 정해졌다. 능호는 경능, 창능, 정능 셋이 추천되었는데 예종은 이를 태능으로 하도록 했다가 신숙시의 의견을 참조하여 광능으로 정했다. 사후 일부 무속인들에 의해 무속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여러 사찰에도 봉안되었다. 그를 모신 대표적인 신당으로는 1970년대까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있었던 복회당이다. 이 당제는 조선시대 때는 재관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일제시대 때 재관이 5, 6명으로 줄었다. 1978년 노인정 공사로 철거되었다. 복회당에 보관되어 오던 영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사상과 신념, 육조직 계제. 그는 왕권이 신권보다 위에서 서야 된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의 판서나 한성부 판론, 의정부 좌우 찬성, 삼정성을 거쳐서 왕에게 하달됐던 것을 왕이 직접 육조 판서와 한성부 판윤에게 안건에 대한 결재를 받고 직접 인사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공신견제, 사육신의 숙청과 생유신 등의 축출로 공신들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그는 제야에 있던 김종직 등의 살인파를 등용하여
공신들이 월권 행위를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명회와 신숙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것과 홍윤성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수종사 복설. 세조가 만년의 병을 치료하려 오대산에 갔다 돌아올 때였다. 백길로 한강을 따라 황구하는 도중 밤이 되어 양수리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는 웅길산에서 때아닌 종소리가 들렸다.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하니 절터가 있고 바위벽에 18나한상이 줄지어 앉아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세조는 매우 감동했고 마침내 발심하여 절터에 저를 보고케 하고 이를 수종사라 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수종사는 1459년 세조 5년 왕명에 의해 중창되었다. 종각 밑에는 세조가 직접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만큼이라 굵은 나이테를 간직하고 있다. 무속신봉. 유교 사회에 속하면서도 그는 무속과 불교를 신봉하였다. 왕이 찬탈을 모의하고 있던 수양대군이 하루는 시중의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글자판 한자로 판을 놓고 글자로 점을 치는 점쟁이를 만났다. 수양대군은 아무 생각 없이 반전자를 고르자 점쟁이가 허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왕이 많은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놀란 수양대군은 무슨 얘기인지를 물어본즉 즉 밭전자는 임금 왕자 두 개를 수평과 수직으로 겹쳐놓은 글자라는 것이다. 얼마 후 수양대군은 다시 점쟁이를 찾아 똑같은 밭전자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첩첩산중이라고 예언하였다. 다시 궁금증이 생긴 수양대군이 점쟁이에게 이유를 묻자 멸세한자를 사방으로 겹쳐놓은 것과 같은 글자이므로 산중의 상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점쟁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한 수양대군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요량으로 허리에 칼을 차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칼끝으로 다시 발전자를 골랐다고 한다. 죽음을 느낀 점쟁이 말없이 발전자의 좌우를 치더랍니다. 발전자에서 좌우를 없애면 임금왕이 된다. 그리고 좌우를 치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크게 깨달은 수양은 좌우를 좌의정과 의정을 판단, 좌의정 김종사와 의정 정부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논란과 의혹. 사육신에 대한 가혹한 수청. 사육신의 단종복이 것에 참여했던 한 사람인 성균관 사의 김질이 실패의 두려움 또는 장인 정창손의 회유로 장인 정창손에게 것을 알리고 함께 세조를 찾아와 반역을 고변하였다. 세조는 즉시 성산문 이하 주모자 6인이 모두 죄인으로 끌려와서 공문을 받았다. 세조는 사육신을 칭국하였다. 세조가 유흥부를 향해 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였느냐고 묻자 유흥부는 명나라 사신을 초청 연회하는 날에 내가 한자루 칼로 쏘 조카를 죽여 폐위시키고 옛 임금을 보위시키려고 하였으나 불행히 간사한 놈에게 고발당하였으니 응부는 다시 무슨 일을 하겠소. 조카는 빨리 나를 죽여주오. 하니 세조는 노하여 굳짖었다. 너는 상황에게 보기시킨다는 명분을 핑계하고서 사직을 도모하려고 한 짓이지 하고 즉시 무사시켜 살가죽을 벗기게 하고서 불에 들고게 달군 불판 위에 올렸으나 유흥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비명소리를 내지 않았다. 세조가 온갖 고문을 직접 하하며 그 정상을 신문하였으나 유흥부는 끝내 자복하지 않았으며 성산문 등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서생과 함께 이를 모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지난번 사신을 초청 연회하던 날 내가 칼을 사령하였는데 그대들이 굳이 말리면서 만전의 계책이 아니오 하더니 오늘의 화를 초래하고야 말았구나. 그대들처럼 깨와 수단이 없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하고 다시 세조에게 만약 이 사실 밖의 일을 묻고자 한다면 저 쓸모없는 선비에게 물어보라 하고는 그는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조는 더욱 화가 나서 달군 쇠를 직접 가져가서 유흥부의 폐밑을 지지게 하니 기름과 불이 함께 이글이글 타올랐으나 오급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달군 쇠가 식기를 기다려 그 쇠를 집어 땅에 던지면서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 하고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해유와 박팽년의 조롱.
세조는 박팽령의 제주를 사랑하여 자신에게 기부하여 모의 사실을 숨기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은밀히 유시하였다. 하의지에게 또 그의 제주를 애석히 여겨 은밀히 사람을 보내 다른 사육시가 함께 정변을 일으킨 것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목숨을 구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하의지 역시 그의 해유를 부리쳤다. 세조는 여러 번 박평년에게 사람을 보내 해유한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지라 웃음만 지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세조를 가리켜 나으리라고 하고 상감 왕을 높여 부르는이라 하지 않았다. 세조가 너희야 그대가 나에게 이미 신이라고 칭하였는데도 지금 와서 비록 그에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자. 나는 상왕의 신하지 나으리 신하는 아니므로 충청감사로 있을 때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박팽령이 보낸 장계와 상소를 모두 갖다 보니 신하 신이 아니고 클 거로 되어 있었다. 세조는 그가 충청감사로 있을 때 올린 장계를 실제로 살펴보니 과연 신자가 하나도 없자 더욱 노기를 띄어 심한 고문을 가면서 함께 모의한 자들을 대라고 하였다. 박팽령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서슴없이 성산문, 하의지, 유성원, 이계, 김문기, 서승, 박정, 유흥부, 권자신, 송성동, 연영송, 이휘와 자신의 아비 중림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심한 고문으로 그달 7일에 옥중에서 죽었으며 다음 날에는 다른 모의자도 능지처사 당하였다. 그의 아버지도 능지처사되고 동생 대년과 아들 헌, 순, 분도 모두 처형되어 3대가 참화를 입었다. 하의지 역시 1456년 세조 2년 사에 김질의 고변으로 단종보위 운동이 탄로나 그도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공문을 받게 되었다. 하의지의 재주와 능력을 높이 산 세조는 여러 번 하의지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의지는 이를 거절한다. 그는 공문을 받으면서도 세조에게 이르기를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를 씌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주사를 하면 될 텐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오 하였다. 세조는 공문장에서 그에게 자신의 편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지만 하의지는 거절한다. 그는 공문 과정에서 성산문 등이 당한 작형, 불에 달군 쇠로 죄인의 뱃살에 지지는 형벌을 당하지 않았으나 사유신 등의 여러 절신과 함께 거열형을 당하였다. 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호와 박도 연자되어 사형을 받았다. 이때 하의지 작은 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금부 도사에게 어머니가 결별하기를 청하여 이를 허락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살해되셨으니 제가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집갈 누이 동생은 비록 천비가 되더라도 어머님은 부인의 의를 지켜 한 남편만을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고 하직한 뒤 죽음을 받자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한다. 다른 사육신들은 아들, 아버지, 형제, 조카들까지 처형하였으나 하의지에게만은 예외를 두어 그의 어린 조카들은 하포, 하원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낸다. 사육신의 유래 단종 복위운동이 있을 때 나이가 어렸던 남호온이 성장한 뒤 이 사건의 많은 비화자 중 충절과 인품이 뛰어난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보 등 여러 사람을 골라 그 행적을 소상히 적어 후세에 남기니 이것이 추강집 사육신전이다. 그 뒤 사육신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충신으로 꼽혀왔으며 그들의 신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오다 마침내 1691년 세종 17년에 이르러서 이들의 관작이 회복되게 되었다. 평가와 비평. 긍정적인 평가. 글씨에 뛰어났다는 평이다. 건국 초기라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왕권을 강화했고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개국 공신들에게 집중되었던 토지를 환수하는 토지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 비록 그의 집권을 죽음으로써 막으려 했던 이른바 사육신 문제로 그들의 아지트였던 집현전은 폐지되었으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전이라든지 역사서 같은 공역적 편찬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학문을 발전시킨 공적이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그 밖에 호불의 군주였다는 평도 있다. 불교를 보호하는 군주였다.
세조의 치세 또한 신권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왕권은 조선 역사상 최고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세조는 인의 예지신이 아닌 강압적인 철권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새로운 인재들을 가감히 발탁하기보다는 한 명의 신숙주 등의 측근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부정적 평가, 계유정난을 명목으로 조카 단종을 축출하고 상황이 된 자신의 조카의 자기를 노상군으로 격화시킨 뒤 다시 그를 죽여서 큰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에 의해 등용된 살인파에 오랫동안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근래는 세조가 문왕의 사망 이전부터 왕권을 타치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형인 문종을 독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종의 이관 전순의를 시켜 문종의 병을 고의로 악화시켜 빨리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왕이 사망할 경우 큰 벌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의관 전순의는 작은 형벌에 그쳤다가 다시 복귀받았으며 수양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일개 의관 신분으로 1등 공신으로까지 제공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욕을 주고 있으며 조선 왕조실록에서 여러 가지 정황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악몽을 꿈꾸었던 이유로 형수인 현덕왕후 권씨, 단종의 어머니,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 능을 파헤치고 부관 참시하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공신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쳐 공신들에 의한 무법천지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행포를 일삼아도 처벌받는 공신은 없었고 세조가 죽을 때까지 공신 견제에 실패한다. 또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양정이나 남용신처럼 무조건 가차없이 죽여버리기도 하였다. 홍윤성의 경우 자신의 숙부를 사해하려으므로 세조가 기회를 봐서 그를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공신들의 강한 반대에 붙여 홍윤성의 노비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투옥시키는 것으로 불문에 살해하였으므로 세조는 기회를 봐서 그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신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홍윤성의 노비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투옥시키는 것으로 불문에 붙인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큰 기여를 해준 공신들 대부분 죽인 할아버지 조선 태종에 반해 세조는 공신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우대하여 결국 조선의 당파 싸움을 최초로 시작한 홍우파의 형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도지 측량 의상을 스스로 제작하기도 해 15세기 천문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국방과 관련해 지적도 있지만 실책도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의흥 상군부를 5위 도청부로 개편하면서 갑사를 5위 중 하나인 의흥위로 몰아버리면서 부사관에 해당하는 군계층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 지나치게 공시 위주로 고관을 편성해서 백병전을 취약하게 만든 것, 보법으로 정군 한 명당 보인이 3명으로 편성된 것을 보인 2명으로 줄어들게 해서 보인들이 대거 이탈하게 만들고 조호를 지급하는 기준을 호기준에서 인정기준으로 바꿔서 군인층 붕괴를 유발한 것, 통총위를 없애버린 것 등이 있다. 이런 세조의 실책은 조선군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시 밤에 솔바람 소리 듣고 뚫린 창 너머로 별을 헤아려 본다. 탄식한다. 나의 노둔한 재질을 학업에 진력한들 어이 능히 이루리야. 한없는 고요 속의 방명을 알지만 그 누가 이 심정을 유래해 주리. 나는 생각한다. 그 옛날의 사람들을 행하신 바가 성실 않음이 없네. 성실은 도를 향하는 방법, 옛것을 익혀서 더욱 정진하리라. 큰 근본이 잘 정해져야 온갖 인재들이 많은 영화를 누리리라. 그 외 안평대군과 이현노 집에 있었던 글과 작품들이 많았는데 세조는 이 작품들을 보지도 않고 계산 글과 작품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는 자신의 인척이기도 한 남이와 구성군 준을 총애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의 차남 예종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남이와 구성군은 예종 즉위 초 숙청된다. 단종의 비참한 죽음을 소재로 한 단종 애사를 지은 소설가 춘원 이강소는 다시 그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세조 대왕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고급 3편, 세조 수양대군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